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 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코로나와 미세먼지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좋아진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이 시간, 오늘은 어떤 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영희 씨, 종종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 인생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본인이 가졌던 세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것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또 우울한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네. 감 잡으셨겠지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오늘 읽을 동화가 뭔가 울림을 주는 책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헤더 헨슨이 글을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네. 저도 좀 안다고요. 네. 그 리디아의 정원, 네, 이사벨의 방, 뭐 이런 거기서 사파를 그렸던 그죠? 참 그죠.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책이었는데. 네, 영희 씨도 참 좋아했었죠. 그 데이비드 스몰의 그림을. 맞아요, 네. 데이비드 스몰. 네, 네. 오늘 동화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였는데요. 네. 예,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도서관이 없는 에팔레치아 산맥 켄터키 지방에 책을 보내주는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사람이 직접 말이나 노새에 책을 싣고 2주에 한 번씩 저 높은 고원지대 곳곳을 방문해서 책을 전해주게 했어요. 와. 네,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이.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말을 타고 책을 나르는 사서들이라고 불렸는데요. 실제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기슭 뭐 구불구불 좁은 길 지나서 책을 전해줬대요. 네. 와, 대단한데요. 네네. 바로 오늘 동화의 책 아주머니가 바로 그분이에요. 와, 이야기 배경만 들어도 감동이 막 와요. 네. 그리고 말을 타고 책을 직접 고산지대 이곳저곳으로 날라주는 아주머니. 와, 너무 궁금한데요. 구연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가족은 아주 높은 곳에 산다. 너무 높은 곳이라서 하늘을 나는 매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동물들 말고는 살아있는 걸 거의 볼 수가 없다. 내 이름은 칼이다. 난 마지도 막내도 아니지만 남자아이 중에는 첫째다. 난 아빠를 도와 쟁기질을 하고 길 잃은 양을 데려올 줄도 안다. 저녁이 되면 소를 집으로 몰고 온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집에 오면 누나 라크가 책 속에 코를 쳐박고 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라크를 세상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부른다. 난 아니다. 난 꿈쩍도 않고 앉아 책 나부랭이나 보는 것엔 관심 없다. 누나가 하는 학교놀이도 재미없다. 학교라고는 계곡 아래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뿐이다. 라크가 종달새라는 뜻을 가졌다 해도 누나는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누나는 직접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 울타리를 손보는데 또각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진흙처럼 붉은 밤색 앞말이다. 말을 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바지를 입고 있다. 우리는 그 낯선 아주머니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주머니도 아주 다정하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안장에 달려있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낸다. 누나의 두 눈은 황금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거린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하며 그쪽으로 두 손을 뻗는다. 역시나 그림이 너무 따뜻해요. 네. 근데 정말 아주 높은 곳 같아요.
그 말을 타고 아주머니가 왔는데 전 다른 것보다 이 집 아이가 네. 몇 명인가요? 그죠? 엄마는 임신 중이고 주인공 칼 그리고 라크 네.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까지 네. 와 너무 다둥이다. 근데 왜 이렇게 칼은 라크가 못마땅할까요? 그림마다 라크를 보는 표정이 아주 좋지 않고 묘사도 그런데요. 그죠. 처음부터 매 장면마다 다 너무 안 좋아해. 네네 굉장히 근데도 데이비드 스몰이 영희 씨 말처럼 참 따뜻하게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 그럼 먼저 주인공 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네. 칼이 사는 에팔레치아 산맥 켄터키 지방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게요. 네. 이 지역은 18세기에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이주자들이 정착한 곳인데요. 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살거나 소작농, 광부, 기계공 등 백인 노동계층이 대를 이어 사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이나 의리, 가족, 또 나라를 향한 애착이 강한 반면 그만큼 외부인들에 대한 배척도 강해서 그럴 수 있겠다. 예, 사회적으로 고립된 면도 있는데요.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조부모나 부모들도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서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난을 대물림하며 사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근데 하지만 이 지역의 더 큰 문제는요. 그 더 빈곤에 시달리는 다른 라틴계 이주자나 흑인들보다 네. 더욱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본다는 이 지역의 분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배경을 좀 들으니까 네. 책을 좋아하는 라크를 보는 칼의 표정도 또 이 집에 식구가 많은 것까지 좀 네.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동화 속 칼에겐 아빠를 도와서 가족들의 생계를 맡는 일이 뭐 익숙한 일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여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배우지 못한 칼이 책을 책 나부랭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다 싶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 칼이 책을 읽는 누나 라크를 이렇게 못마땅한 이렇게 곁눈질을 보는 모습이 인상을 쓰고 있어 계속. 네, 그런 칼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네, 아주 불평이 가득해요. 네. 표정마다. 네. 그런데 정말 외부인이 찾아올 일 전혀 없는 칼의 이 높은 계곡 외딴집에 찾아온 낯선 아주머니. 네. 진짜 낯설다. 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무엇인지.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네. 물론 아주머니가 가져온 건 보물이 아니다. 한낱 책일 뿐이다. 믿어지는가? 산기슭을 따라 애써 짊어지고 온 것이 책이라니. 만약 아주머니가 떠돌이 땜장이처럼 잡동사니를 팔러 온 거라면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동전 한 푼도 없다. 그러니 책 따위를 살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아빠는 누나를 보더니 헛기침을 한다. 물물 교환을 하면 되겠지? 책 한 권에 열매 한 주머니. 난 말은 못하고 등 뒤로 두 손을 꼭 쥔다. 그 열매는 책 따위가 아니라 파이를 만들려고 내가 딴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나무 열매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채소 한 소쿠리도 받지 않는다. 이 책들은 공기처럼 모두 공짜란다. 게다가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 이 책들을 다른 책과 바꿔주기 위해 온다고 한다. 난 책 아주머니가 뭘 가져오건 관심 없다. 그리고 책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잊는다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거다. 책 아주머니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온다. 난 책 아주머니의 말이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와, 정말 칼은 네. 책 아주머니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네네. 근데 아까 그 배경을 다 듣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기는 해요. 뭐 책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 열매로 파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공짜로 준다는데도 싫대요. 네. 진짜 아니 근데 그 아주머니, 엄마, 누나, 쌍둥이까지 책 아주머니와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칼은 진짜 계속 기분이 안 좋고 네. 계속 심통이 난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리디아의 정원에서도 그랬지만 데이비드 스몰은 그림책을 통해서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미국의 시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려냈어요. 이 책에서도 가족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더욱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영희 씨 말처럼 칼의 입장에서 보면 생계를 잇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그 수고와 노동의 대가로 치러져야만 하는데 그치. 칼의 표현처럼 고작 책 따위를 공짜로 전해주러 이 깊은 산골짜기를 찾아오는 이 아주머니의 수고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정말 완전 이해가 안 되겠어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책만 판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책 아주머니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지만 그 뒤쪽에 그 고생스럽게 책을 나르는 그 말이 용하다 용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꼰 거였구나. 비꼬기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칼이 반감을 드러내는데 근데 그 어쩌면 에팔레치아 산맥 켄터키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서도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요. 배경이다 보니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과 같다면 무슨 재미일까요? 그죠.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온 세상이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하얀 날이다. 한밤중에 도둑고양이가 울어대듯 바람이 힘차게 울어댄다. 우리 가족은 난로불 가까이에 앉아있다. 이런 날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 산이나 들에 있는 동물들도 숨어 지낼 거다. 그런데 맙소사. 똑똑똑. 누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바로 책 아주머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싸고 왔지 뭔가. 책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창문 틈으로 책을 건넨다. 아빠가 하룻밤 묵어가라고 하니 책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든다. 말이 잘 데려다 줄 텐데요, 뭘. 난 잠시 가만히 서서 책 아주머니가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창밖에 눈보라처럼 막 소용돌이친다. 말만 용감한 게 아닌 것 같다. 말에 탄 사람도 용감하다. 책 아주머니가 이런 어려움도 무릅쓰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알고 싶다. 뭔가 칼의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오는 듯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정말 온 세상이 하얘요. 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기 싫은데 맞아요. 제가 봐도 굳이 이 날씨에 마스크까지 하고 말을 타고 눈발을 가르며 책을 주러 그것도 몸이라도 좀 녹이지 문틈으로 책만 주고 가버리네요. 네. 여기 집안은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벽난로 앞에 온 가족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너무 좋은데 칼은 책 아주머니가 이해 안 갈만 해요. 이 상황이.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주머니 입장에서. 그죠. 어쩌면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절실하게 찾아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영희 씨 말처럼 이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칼은 큰 충격과 의문을 갖게 되는데 책이 뭐라고? 이 책이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걸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책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칼의 머릿속에 일으킨 이 소용돌이 속에서 칼은 과연 어떤 답을 찾아낼까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라고요? 요즘 재미 들으셨네. To be continued. 너무 재미 들으셨잖아요. 아니 이제 좀 시작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저에게도 물음표를 막 던지시고 책이 뭐라고 진짜. 네, 책이 뭐라고. 네. 아마 이 물음은 칼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책이란 게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가져다 줄 만한가. 만약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음. 네,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겠어요. 네.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한 주를 또 어찌 기다리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하지만 또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건 2부로 끝낸다는 거. 3부 아니죠?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기약하며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헤더 헨슨이 글을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읽어봤는데요. 1930년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깊은 고산지대에 고립되어 사는 가족들에게 책을 가져다주는 아주머니. 대체 그 책이 뭐길래 라크는 코를 박고 있고 이 아주머니는 눈보라를 뚫고 와서 전해줄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해서 아쉽지만 칼이 과연 책이 뭐라고의 답을 찾아낼지 생각해보며 일주일 기다려봐요.